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라늄 초보 다부떼게 제라늄 분갈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다육이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그 시청자님들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제라늄에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랬었을 때 나는 다육이 말고 다른 거는 다 안 좋던데 뭐 제라늄 고까지 거 나는 안 빠질 수 있는데 했는데, 그 절대 장담은 금물입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어떤 한 그 초록이에 빠지면 꼭 그 초록이가 아니더라도 초록이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이거 말고 좀 다른 거는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얘가 꽃몽오리를 피고 있어서 절대 뿌리를 털지 마라, 흙을 털지 마라, 이제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훌렁 털어버렸죠. 요 화분을 보면 이게 지금 그 깍지벌레의 흔적인지 아니면은 여기 다른 그냥 비료라든가 이런 성분 때문에 이런 건지 그거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비료를 안 주니까 요거는 깍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바로 이렇게 추측을 할 텐데, 요거는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저거는 뭐 비료를 줘서 그런가? 지금 내심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배수만, 다육이 엄마니까 배수만 살짝 좀 하고요. 워낙에 화분을 이제 크게 그 제라늄도 화분을 크게 안 한다고 해서 또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또 잘 듣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작게 하고, 그리고 용토는 털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상토 성분으로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물 관리를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좀 이렇게 배합을, 펄라이트만 살짝 좀 배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라늄도 약산성, 그러니까 피트모스에다가 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초록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냥 상토에다가만 제라늄을 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도 잘 키우고 뭐 다르게 해도 잘 키우고, 그거는 키우기 나름이고 이제 성분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물주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이 배양토 구성을 뭐 이렇게 그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잘 키우고 못 키우고 그런 건 이제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배합을 했다면 그걸 하면 되겠죠. 이제 물 관리를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리고 초록이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 진짜 물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잘 주니까 확실히 잘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육이 엄마들한테 제라늄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허브라든가 장미허브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물주기가 다육이처럼 주니까 확실히 그 초록이 키우시는 분들보다는 크게 못 키우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초록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물 주는 그게 이제 우리랑 좀 다르니까 잘 키우지만, 이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 물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수를 막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요 녀석 몸살을 좀 심하게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 흙을 이렇게 털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흙이 이렇게 그냥 홀랑 털려가지고 약간 좀 걱정은 되지만, 그 얘가 수영이 되게 웃긴 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어요. 한쪽에. 이제 제가 얘를 좀 이렇게 세울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관엽식물 하시는 분들은 삽수를 할 때도 흙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셔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육이 키울 때는 워낙에 막 물에 인색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생소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눕지 못하게 잠깐 이렇게 해놓을 건데, 확실히 요 그 관엽은 물이 많다 보니까 이 나무젓가락이 있잖아요. 요게 그 곰팡이가 진짜로 오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워낙에 흙이 건조하니까 저는 이제 다육이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게 이 제라늄이나 다른 데에서는 꽂아 놓으니까 이게 곰팡이가 오더라고요. 이 곰팡이가 식물에게도 여러분 옮겨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제라늄 분갈이 하나 마쳤고요. 요거는 이름이, 요 제라늄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얘는 흰색 제라늄이에요. 그 제라늄도 보니까 이름이 있는 녀석이 있고 이렇게 이름이 안 붙어 있는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녀석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 제라늄 분갈이 하겠습니다. 요 녀석 지금 꽃대가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서 얘는 마른 잎 밑에 좀 쳐주고요. 이 밴쿠버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목대 만들기가 좀 수월하지 않은 건지 어쩐 건지 목대 만들기에 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어머, 여기에서 막 바글바글 올라와. 어떡해. 얘는 그 뿌리를 흙을 많이 털어내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살살살살 털어서 좀 하나가 될 수 있게만 할게요. 요 화분에서 흙이 하나로 뭉쳐지도록 제가 살짝 조금 이렇게 털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주 살짝만 배수를 하고요. 지금 막 제라늄도 더위 많이 타고 습한 거 안 좋아한다고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도 지금 보면은 막 되게 여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토픽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라늄 초보여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잘 키우려고. 그리고 이 제라늄이 여름 나기가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님들도 여름을 못 견디고 못 넘기고 많이 이렇게 실패한다 라는 글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봐도 여름에 많이 웃자라더라고요. 이 제라늄이. 제라늄도 또 웃자라니까 참 볼품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쩌다가 제가 향기 나는 식물, 사실 딱 왜 제라늄이야 라고 하면 사실은 제라늄이 향기가 나서 그냥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제라늄이 향기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꽂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향기 나는 식물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라늄에 갑자기. 그래서 제라늄, 이 허브, 그다음 장미 허브 요런 애들이 너무 갑자기 사랑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벼워. 저는 이렇게 하고 물을 좀 바로 줄게요. 얘도 건들건들해요. 사실은 이 원예용 그거를 이 지주대를 써야 되는데 다육이는 솔직히 원예용 지주대를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안 쓰다 보니까 거의 써봐야 이쑤시개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분갈이, 밴쿠버 제라늄도 분갈이 했고요. 잘 키우고 싶다. 진짜로 나랑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녀석도 국민 제라늄이에요. 제라늄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민 제라늄. 얘도 마찬가지로 멋이가 지금 얘는 갑자기 막 저희 집에 와갖고 얘가 막 이렇게 이파리가 막 노래지니까 제가 걱정돼서 일단 물을 줬거든요. 화분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목대가 튼실한 게 3개나 있어요. 약간만 성글성글하게 이렇게 하고
약간만 풀어지게 이렇게 좀 하고요. 밑에만 살짝 풀어지게 해서 새 흙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옛날 흙을 많이 넣으면 새 흙을 분갈이를 하는 의미가 사실 크지를 않은데, 아니면 화분이 정말 커져가지고 새 흙을 더 많이 채워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분갈이 성분이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가져왔던 그 제라늄들, 맨 처음에 했던 그 프랭크 헤들리 제라늄하고 약간 조금 틀려요. 더 상토가 요번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식물이든 식물의 기본이 다 통풍하고 양질의 햇볕, 그 다음에 적절한 물주기.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여기에서 가장 이제 식물마다 있는 특징이, 뭐 약간 햇볕은 뭐 차광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한낮에 진짜 직광만 피해주면 대부분 식물이 되는 거고, 물주기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는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집에 몇 번째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라늄이 분갈이를 들여서 한 날이에요. 요 세 개 다육이는, 세 개 제라늄은 한날 1시에 저희 집에 와서 저의 꽃님이들이 되었습니다. 요 제라늄은 빨간 꽃을 피워주는데 너무너무 예쁜 제라늄, 요거 3,000원 주고 요거 구입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행복하게 저에게 이런 거를 선사해 주겠어요, 이런 기쁨을. 그리고 요거는 하얀색 꽃을 피워주는 제라늄입니다. 요거는 잎이 너무 예쁜 밴쿠버 제라늄인데요. 요 밴쿠버 제라늄이 밴쿠버가 시로 승격된 거를 10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요 제라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잎 자체가 정말 단풍잎을 닮아서, 정말 그래서 이 밴쿠버 제라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단풍잎, 단풍나무, 그런 그 이름으로도 이렇게 불리나 봐요. 요 그 제라늄은. 이렇게 제라늄 3개 분갈이를 마쳤는데요. 아마 제라늄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그 답답함을 호소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이고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배워야 되는데, 요게 영상을 보고 배우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육식물을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다니실 때 느끼는 그 완전하지 않은 그 느낌 있잖아요. 저 역시 이 제라늄 키우기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거는 결국 제가 키워가면서 어떤 사계절을 지나고 혹은 그 이상의 계절을 지나보고 온갖 병충해와 번식과 꽃피는 거, 실패, 좌절, 성공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쌓아가는 저의 경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마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요, 그 어떤 키우기 영상 중에서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다육이들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키워보고, 얘는 이런 것 같다라고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육이들만 제가 이제 키우기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고, 왜냐면 제 경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마디바 같은 경우에도 1년을 키웠고요. 많이 키웠어요. 저도 마디바 개수가 많은데 아직도 그 다육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다육이가 성격이 어떻다라는 걸 제가 캐치를 못하겠어요. 보통 에케베리아들도 많은 종류가 하형에 속하고 여름에 성장을 하면서도 뜨거운 여름에는 휴면을 하는 에케베리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마디바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휴면기에 들어가서 물을 빨아올리지 않기 때문에 엽색이 예쁘게 변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또 그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지금 물을 줘서 마디바가 지금도 막 생장을 하느라고 물이 지금 다 빠져서 이렇게 아직도 초록둥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 다육식물이 생장기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어린 다육인지 묵둥인지에 따라서도 좀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어떤 그런 패턴을 읽지를 못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키우기 정보, 다육이 정보도 있답니다. 요 이제 제라늄도 제가 이제 막 키우기 시작을 하니 여러분께 간간히 실패와 성공담, 성공이랄 것 없죠? 네, 아마 실패담을 더 많이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제라늄 초보가 이제 시작한 분갈이 보시면서 답답한 점 많이 있으셨겠지만은 열심히 키워서 여러분께 정보 업데이트, 정보 아니죠? 제 소식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제라늄 잎에다 물 뿌리지 마세요. 그런데 먼지를 너무 많이 뒤집어 써갖고 제가 요거를 분무기를 해갖고 먼지를 좀 이렇게 떼내보려고 했는데 제라늄 잎사귀에 있는 그 벨벳처럼 아주 작은 솜털 사이에 꼭 껴가지고 이 먼지가 안 떨어지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